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값과 호도법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 그 필수 예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그 책의 세미나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요령,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각을 나타낼 때 60분법 단위로 나타낸 거하고 호도법 단위로 나타낸 거를 서로 이제 변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파이라는 그 단위, 아니, 파이라는 값, 요것이 이제 각을 나타내는 호도법 단위로 쓰이면 그것이 곧 60분법으로 얘기해서 180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1라디안의 파이배가 결국 평각 180도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요, 요걸 이제 2로 나눈 거, 이게 90도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와 같은 각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따져서 다시 이제 뭐 4로 나누어서 요거, 뭐 파이를 3으로 나누어서 요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특수각인 30도, 60도, 45도 같은 거는 뭐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래서 파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호도법 단위라 그래서 호도법이라 해서 반드시 파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1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다 그랬죠. 1 자체가 호도법으로 이제 60분법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57도에 해당하는 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한 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요 그 특수각들이 파이가 들어간 값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 우리가 그럼 호도법 단위는 반드시 파이가 들어가야 되나 보다 이런 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파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요령 3 하면 6, 6 하면 3, 4 하면 4.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숫자를 이제 외우라는 거죠. 뭐 금방 외워지지 않습니까? 30도가 6분의 파이, 60도가 3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라는 거 바로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게 외워지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30도의 5배 150도죠. 150도는 6분의 5파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특수각들도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야 됩니다. 135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호도법으로 얼마냐 했을 때 4분의 3파이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숫자일 뿐이고 여기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그랬죠. 뭐 RAD 이걸 이제 써도 되는데 이거 안 써도 그만이라 그랬습니다. 배수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참고해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60분법의 각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이 파이 자체가 이제 180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180 해서 약분이 되고 이 각도만 남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도의 각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도법 단위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 60도를 어떻게 쓰냐 하면 그 여기 밑에다 이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180도라고 여기다 이제 쓰는 게 더 정확하죠. 180이라는 값보다는 180도라고 써야 이게 얘랑 같은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걸 그냥 180으로만 쓰면은 그건 파이와 같은 게 아닙니다. 파이는 3.149, 180은 뭐 180이면 같지가 않죠. 하지만 180도라 그러면 그거는 3.14 하고 같은 거죠. 뭐 딱 3.14가 아니라 이제 파이와 같은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죠. 어차피 1이니까 그죠? 이건 1이잖아요. 요 둘이 같은 거니까 1이다. 그러니까 곱하나 마나야. 근데 이렇게 곱했을 때 60하고 180도 하고 약분이 돼서 이게 3이 되고 요 단위도 서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 아래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고 호도법을 60번으로 고친다. 그래서 뭐 3분의 파이 같은 거를 60분법으로 고친다.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곱하는데 이제 역수로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얘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이 지워지고 3분의 180도니까 이건 60도가 되죠. 단위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얘가 60도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을 곱하되 180분의 파이를 곱하냐 파이분의 180을 곱하냐 이제 그 차이인데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거에서 위로 변한다. 분모 있는 거에서 분자로 변한다. 물론 이건 이제 1이긴 한데 요거는 파이니까 이제 이거 호도법 단위라고 볼 수 있고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고 60분법에서 호도법 단위로 고칠 때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요거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사실 뭐 실제로 요거를 이용해서 이 서로 상호 변환을 해야 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표를 외우기 때문이죠. 이 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세요. 기본적인 각들 있죠. 기본적인 특수각이라고 그러죠. 이거 기본적인 각에 대한 호도법 단위의 그 표현된 숫자들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뭐 180도를 파이라고 한다든지 60도를 3분의 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뭐 구구단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 일일이 계산하고 앉았으면 시간 낭비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 곱하기 5는 15다. 이거 꼭 외워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5를 3번 더하거나 3을 5번 쭉 더해서 계산하면 돼요. 덧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외워두세요. 외워. 됐죠? 자, 이제 필수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에 총 5개 있습니다. 하나씩 다 해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봅시다.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여라. 자, 일반 각의 표현을 해봅시다. 510도 같은 경우는 360도가 몇 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 360도가 1개면 365, 2개면 720인데 벌써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360 곱하기 1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뭘 더한 거라고 볼 수 있니? 여기다가 510이니까 150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150도. 문제 지금 이건 60분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60분법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좌표 평면 위에 얘를 나타낸다고 그러면은 0, x, y 해가지고 쭉 돌았을 때 한 바퀴 돌고 나서 150도만큼 가는 거니까 150도가 어디예요? 90도에다 60도 더한 거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뭐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이제 몇 도라고 하면 돼? 요게 이제 90에다 60 같으니까 여기 30이겠죠? 그러니까 x축 음의 방향하고 30도의 각을 이루는 그러한 동경을 표시를 하면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거는 2, 4분면에 있다. EQ라고 쓸게요. 2, 4분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물론 꼭 이렇게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나서 그럼 720도죠?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720도에서 이걸 올리면은 210도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은 360도가 두 번이니까 한 번, 두 번 가서 마이너스 210도면 뭐야?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30. 어차피 이 동경 위치는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는 것보다는 플러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사실은 또 굳이 얘기하자면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510도라고 얘기해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거 별로 이렇게 쓰는 일반각 표현을 하는 의미가 없고, 또 510도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60도라고 그러면 한 바퀴 삑 돌아서 0도와 같아지기 때문에 위치 잡기가 좋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마이너스 750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 이거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몇 배를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배 하면 이게 마이너스 720도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0도만 해주면 편하겠네.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마이너스 3배를 해가지고 다시 플러스 얼마 해도 되지만 이 뒤에 이제 360도로 나눈 나머지 떨거지가 작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거 또 이제 그 좌표 평면에다 한번 나타내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360도를 두 번 시계 방향으로 두 번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 왔죠. 그러면 이 동경의 위치는 이렇게 된 거는 무조건 다 이제 이거 시초선하고 같아져 있는 거거든. 시초선에서부터 30도만큼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게 이제 30도인 거죠. 요게 바로 이 마이너스 75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고요. 얘는 4, 4분면의 각이다.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4,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2번하고 4번 여러분이 각자 훈련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좀 크죠? 값이. 하지만 이게 이제 360 곱하기 얼마. 즉 얘를 360으로 나눴을 때 몫은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나머지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기왕이면 좀 작은 값의 각으로 떨구는 것이
우리가 이거 찾아나가기가 좀 편하다. 150도를 찾아가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60도를 찾아가라 이런 게 좀 편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제까지 다 해보시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가세요. 일시정지 잠깐 하시고, 자 필수 예제 2번. 다음에서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은 호도법,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은 60분법으로 나타내라. 이것도 이제 역시 1번, 3번만 해보겠습니다. 2번, 4번은 여러분이 각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마이너스 120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1을 곱하는데, 그냥 1이 아니라, 자, 60분법에서 호도법이니까 밑에 180도가 오고 위에 파이. 요게 1이거든. 요걸 곱하면, 뭐, 이 값이 변하는 건 아니고 단위만 바뀐다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약분해서 6으로 나눠지니까 이게 3, 요거 2. 이 각도가 또 도도 지워지고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은, 자 3파이 같은 거는 좀 호도법 단위로 쓴 거니까 이 3파이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3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 그럼 호도법 단위에서 이제 60분법으로 변한다. 분모에서 분자로 바뀌는 걸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의상. 그럼 파이 지워지고 3 곱하기 18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540도 이렇게 되겠죠. 단위가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번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0도라고 하는 게 60도 곱하기 2란 말이야. 근데 60도는 우리가 아까 외우라 그랬죠? 얼마로? 3분의 파이로 외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곱하기 2니까 당연히 이거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파이가 180도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게 3개 있으면 3 곱하기 180에서 540도 되는 거 당연하죠. 굳이 뭐 이렇게 앞에서 쓴 거대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 2번하고 4번은 여러분이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밑에 유제까지 다 하고 나서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세타가 제2 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타가 2 사분면의 각이라는 건요, 이 세타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놓고 따졌을 때 동경이 2 사분면상에 위치하는 그런 각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럼 2 사분면상에 있는 각은 우리가 뭐로 표시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60도 곱하기 n, 즉 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여기 가려면 360도씩 뭐 몇 번을 돌았지 어쨌든 이게 시초선에 갈 거 아니에요? 플러스 90도 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사이에 들어있는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양변을 다 똑같이 3으로 다 나눠봅니다. 그러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 3분의 세타 됐죠? 그럼 요거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요거 120도 n 플러스 30도, 그죠?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요것도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68, 60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또는 뭐 정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를 넣어 봅니다. n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제일 계산하기 쉬운 거니까.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각이 돼버려요. 3분 세타는 30도에서 60도 사이면 어딥니까? 30도에서 60도 사이면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 요 사이의 범위가 되죠. 30도에서 60도 사이, 그죠? 그 다음에 n 대신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뭐야? 이거 1 대입 120 플러스 30이니까 150도. 그 다음에 1 더하면 180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20도가 한 요쯤 되고 180도는 이거니까, 그죠? 동경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240에다 30도 하니까 270도가 되고요. 3분의 세타 요것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40에 60이니까 300도죠. 300도. 그럼 얘들은 어디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90도, 180도, 270도예요.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30도만큼 더 갈 수 있는 거지. 300도나 이 정도일 겁니다. 요 사이에 동경이 위치하는 거죠. 응?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넣어보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n이 3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3 들어가면 이게 360도 돼버리죠. 그럼 n 대신 0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3개씩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계속 3개만 해보면 되는 거죠. 3개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3사분면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뭐 여기 있든 뭐 이제 뭐 n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 세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에 위치하게 된다. 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놨는데 뭐 이건 이제 세개 단위로 반복이 되고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을 정리할 때는 여기서 난 지금 이제 60분법으로 썼는데 en 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2파이가 360도잖아요. 거기다 이제 n배니까 이게 360 곱하기 n. 요게 이제 en 파이라고 우리가 적은 겁니다. en 파이. 여기서는 이게 2사분면의 각이니까 바로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분면, 1사분면이든 3사분면, 4사분면의 각도 각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걸 그냥 한눈에 보고 넘어가지 말고 이것도 꼼꼼히 자기가 한번 체크해보고 써보고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이거를 한번 써보면 외워집니다. 뭔 말이에요? 이것도 외우고 넘어가란 얘기예요. 이것도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각 사분면의 각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것도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게 많다 그랬죠. 자, 그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살짝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정신 차리고 해봅시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해라. 단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다. 요것이 뭘 나타내죠? 2분의 파이는 90도고 파이는 180도니까 90도하고 180도 사이의 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2사분면 각이죠? 90도 이게 180도니까. 자, 그래서 세타는 2사분면 각. 그런데 세타하고 7세타가 동경이 같대.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지금 그 2사분면에 한 요쯤에 있는 각이라고 합시다. 응?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7세타를 했을 때, 요거 7배를 했을 때, 요게 일치해버린다는 것은, 요게 이제 다시 이렇게 똑같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 7세타가 되는 거죠. 뭐 몇 바퀴 돌았겠죠. 뭐 한 바퀴가 아니라 이제 몇 바퀴 돌아서 이제 7세타가 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7세타라는 게 결국 360도 곱하기 n배 한 다음에 세타만큼 간 거니까 그죠? 동경이 같다는 얘기는 이 7세타가 360도 곱하기 n배 플러스 세타만큼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타를 빼버리면 즉 7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리면 이건 6세타인데 걔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걔는 360도 곱하기 n만 남아요. 360도에 정수배만 남겠죠. 즉 이 두 각을 빼면은 그 동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초선에 위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 식에서 말이죠. 세타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60도 곱하기 n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지? 세타는 60도의 배수예요. 60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n 대신에 이제 0, 1, 2 쭉 넣어봐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지만 0, 1, 2, 3 이렇게 넣어보면 n이 0일 때 얘는 0도 1일 때 60도 그 다음에 120도 180도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세타가 지금 2사분면에 있는 90도와 180도 사이의 각이니까 누굽니까? 얘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호도법 단위로 썼으니까 우리도 120도라고 쓰지 말고 호도법 단위로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씁시다. 세타는 얘만 가능한 거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각은 120도밖에 없으니까 쭉.
뭐 이거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60도, 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나가겠지만 얘네들 보면 어때요? 2사분면각이 아니고요. 게다가 또 2사분면각도 이제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값만 찾아야 되니까 답은 얘가 유일합니다. 되시죠? 자, 이처럼 세타가 있을 때 그걸 몇 배를 해서 뭐 동경이 여기서 서로 일치한다 그러는데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책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 표인데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가격 크기가 각각 알파 베타일 때 정수 n에 대해서 두 동경의 위치에 따른 그래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지금 한 게 이제 요거죠.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두 각 베타, 알파. 이게 요게 베타고 요게 알파인 뭐 그런 셈입니다. 두 개를 뺐을 때 EN 파이가 된다. 이건 동경이 일치하면은 요 두 개를 뺐을 때 요 간만큼이 없어지니까 그냥 시초선에 위치하게 된다. 동경이. 그걸 생각하면 알 수 있고요.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하면 뭐야? 베타에서 알파만 빼도 180도만큼 남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180도가 그냥 180도가 아닌 거지. 그래서 180도 플러스 36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써야 돼요. en 파이 플러스 파이. 응? 그러니까 이제 파이를 나타내는 파이라는 건 이제 이쪽이죠. 이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과 같은 동경을 갖는 각이 된다라는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뭐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사실은 x축에 대해 대칭이면 이 베타만큼 가면은 뭐야? 이게 이쪽 방향하고 알파만큼의 차를 갖게 되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하면 항상 360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각을 더해서 2n 파이가 된다. 또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에는 알파하고 베타의 맞으면 합이 어떻게 됩니까? 베타만큼 가서 다시 알파만큼 더 가면은 180도가 될 테니까. 그죠? 이게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각 요각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럼 요각 요각도 같을 테니까 베타만큼 가고 다시 알파만큼 가면 된다. 근데 이게 일반각이니까 응? 요걸 꼭 써줘야 되는 거죠. 2n 파이만큼 돌아서 파이만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n이 0인 경우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n 파이를 거기다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이 0인 경우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돼서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고 잽싸게 요 관계식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걸 못 쓴다? 내가 지금 뭔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게 돼야 됩니다. 메타인지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몰라도 되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걸 뭐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단원의 내용을 지금 얼만큼 정확히 깊이 있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 그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해보라는 겁니다. 외우지 말고 직접 자기가 그려가면서 이 관계식을 찾아내 보세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유제 4번, 5번을 풀어보시면은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이해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해보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담을 구해라.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 호레이 길이가 8파이인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공식을 앞에서 우리가 유도를 해봤는데 이 중심각이 지금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 단위로 나와 있어요. 이거 몇 도인지 아십니까? 3분의 파이가 60도로 왔으니까 6, 4, 24, 240도예요. 그러니까 좀 크네, 그죠? 이게 둔각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호의 길이가 8파이. 근데 그림이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만 씁시다.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 R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지. 그러면 이게 뭐야? L은 R 세타에서 8파이는 R 곱하기 세타. 자, 세타가 지금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파이 지워지고 나니까 또 4도 지워지네, 그죠? 3 여기다 곱하면 R은 2, 3은 6이다. 요걸 알 수 있고요. 단위는 길이의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죠.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하냐? 넓이는 2분의 1 RL이죠.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해도 되고 근데 R제곱 세타보다는 그냥 RL 요게 좀 편하지 않아요? R 곱하기 8파이. 어차피 R은 구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6을 싹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3, 8에 24파이가 되겠네요. 되십니까?
요거는 이제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겠죠?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넓이가 8파이 제곱 센티미터이고 중심각 크기가 45도인 부채꼴. 중심각 크기가 45도면 뭐 한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이거 뭐 정확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아까 이것도 부정확해요. 이거 둔각입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뭐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답을 찾자는 것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식을 찾자까지만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정확하게 다시 뭐 그리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거 지금 45도예요. 넓이가 8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각을 알면 반지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S는 2분의 1, 뭐 L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 L 구해둘 수도 있지만 R 제곱 세타 요런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넓이가 8파이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R 제곱에 세타가 45도인데 이거는 4분의 파이. 이거 45도로 넣어버리면 이 계산이 곤란하니까 호도법 단위로. 그러면 2, 4, 8이니까 여기 넘어서 64 파이. 이것이 R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가 빠졌군요. 그죠? 여기 파이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파이 지워지고 나서 R 제곱이 6이니까 R 제곱이 64니까 R은 8이죠. 마이너스 8은 아닐 테니까 길이면. 그래서 R이 8cm다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반지름 알았는데 호의 길이도 구하래. 호의 길이 요거죠. 요거 우리가 L이라고 표시할까요? 자, L은 뭐야? L은 R 세타다. 그래서 R 세타 얼마입니까? 2파이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이제 그 구한 걸 이용해서 다시 찾게 되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필수예제 6번.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꼴의 둘레가 10이라는 거는 이 부채꼴이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을 길게 하려면 호의 길이를 좀 짧게 해야 될 거고, 만약에 호의 길이를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럼 반지름을 오히려 이제 반대로 좀 줄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나 호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걔네들의 말하자면 합.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딱 정해놓고서 부채꼴의 모양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꿨을 때 과연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근데 언뜻 생각해도 이걸 너무 좁게 하면 말이죠. 반지름은 좀 늘어날지 몰라도 이 호의 길이가 너무 작으면 각이 좁은 말이야. 이 넓이 얼마 안 되겠죠. 조금 넓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넓힐 수는 없는 것이 이걸 굉장히 길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반지름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원 자체의 크기가 작아질 테니까 넓이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 어디쯤일 것 같아. 그 어디쯤이 언제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어떤 부채꼴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치자. 그럼 반지름을 R이라 그러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해진 건 뭐냐면 이 둘레의 길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란 말이야. 그게 12로서 일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넓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2분의 1 RL이거든요. 지금 중심각이 안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넓이를 갖다가 우리가 한 문자로 표현해 보자. R도 L도 지금 여기서는 변수니까 변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하나로 바꿔보자 이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뭐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L을 R로 표시하겠습니다. L을 12-2R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죠? 이항만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이 L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를 L이라는 문자를 소거하고, 그죠? 그 대신에 R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를 뽑아내. 공통인수 2를 인수분해 하듯 뽑아내면 여기 앞에는 2분의 1라고 곱해서 없어지고 결국 얘는 R, 그 다음에 6-R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R에 관한 이차함수인데 우리가 이거는 뭐 굳이 전개를 해도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고도 인수분해형이잖아요. 인수분해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R에 따른 S의 넓이 변화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0과 6을 X절편, 사실 R절편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자, 이러한 그 이차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다. 물론 얘를 전개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아요. 대칭 축이 3이겠죠. 그래서 3에서 최대값 가질 거다.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 r이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그래프는 사실은 이쪽은 아니고 이쪽 양수인 부분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넓이도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밑에 부분은 다 이제 사실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죠? 요 그래프에서 최대가 되는 때가 언제냐? 3일 때란 얘기죠. 지금 여기다 3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은 9죠. 9. 그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니까 9. 그래서 r이 3일 때 이 넓이가 9로서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 L도 한번 구해봅시다. L이 어떻게 있냐면 r이 3이면 12 빼기 6이 되니까 6이 돼요. 그래서 L이 6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딱 2배가 되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중심각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라디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배수로서 이 각을 표시하는 게 호도법이니까 2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랑 길이 같을 때 1라디안이었으니까 이게 2배면 2라디안.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꼭 12가 아니라 어쨌든 둘레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둘레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넓이를 최대로 만드는 중심각은 2라디안이다 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건 외워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걸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둘레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넓이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둘레 길이를 그때는 최소로 하는 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걸 우리가 찾는 거지. 그것도 역시 2라디안일 때예요. 그래서 둘레 길이는 가장 짧게, 넓이는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부채꼴에서는 호의 길이를 2라디안으로 할 때이다. 요건 여러분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자, 요거 이해했으면 그 밑에 있는 유제는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제가 다 됐으면은 이제 한번 요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본 다음에 삼각함수 단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